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빙TV 경마방송 민병철입니다. 3월 8일 금요경마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수 경칩도 지나고 봄 기운이 완연한 가운데 펼쳐지는 3월 2주차 금요경마가 되겠습니다. 자, 지난 1주차 부산 경마도 상당수의 경주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결과가 발생했는데요. 최근 경마의 흐름이 정말 혼돈 속의 카오스 이론처럼 예측할 수 없는 그 부분에서 정말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형국입니다. 특히나 이 계절의 변화에 따른 이 마필 컨디션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결과로 보입니다. 이제 그러한 부분들까지 당일 현장 컨디션까지 꼼꼼히 체크가 필요한 최근 봄철 경마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꼼꼼히 살펴서 상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금요경마 해법을 제시해 주실 최성진 의원, 백동일 의원 소개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코너, 지난주 하이라이트 영상입니다. 도전할 수 있는 말은 5번 신흥장수인데 이번 경주야말로 빠른 말 없는 1000m 인게이트 찬스를 만났기 때문에 선행 나서서 버티기 도전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8번 아라명마라는 말입니다. 이번에 다시 거리 줄였고 훈련 모습도 매우 양호한 그런 모습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만큼은 정상적인 출발로 선입 후에 뒷신발이 12월 14일 경주 같은 그 이상의 경기를 보여줄 수 있는 성장세를 갖춘 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외곽의 12번 지구력 88도 마찬가지인데 우선 훈련 컨디션이 굉장히 눈에 띄는 말입니다. 직전보다 빠른 말도 없는 환상을 만났습니다. 안쪽에 말씀드렸던 신흥장수 말고는 크게 초반이 빠른 말이 없기 때문에 자리 앞전에서 잡는다면 잠재력 발휘할 수 있는 말로 판단합니다. 이 데뷔전 자체에서 발빠른 마필이 맞느냐? 그렇지도 않죠. 2, 3주간의 정합 속에서 손살에 보여준 순발력이라면 준비 자체도 상당히 가볍기 때문에 이번 경기 바로 그를 신의 전력으로 강조 들여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번과 진짜 강자는 길어진 1000m에선 다실바 기술, 충분히 외선에서 원하는 전개를 뽑아내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 마필의 기본 능력까지도 가지고 필요하겠죠. 상위 등급 수령 마필과 병합하는데 상당히 좋습니다. 인코스라면 선두권 장악까지 누려볼 1번과 장산바비 같이 있게 평가를 해야 될 듯 싶고요. 다실바 기술 안전 교체가 됐고 좀 더 조여주는 운영도 가능하고 상대 압박도 크지 않다라면 직전 좋은 변화를 보였던 4번 하비스트 시드는 여기서 관심을 가져야겠죠. 이번 경주 그렇게 앞선에 강력한 말들이 많이 출전하는 경주가 아닌 만큼 여전히 9번 마르짱도 앞선에서 버틸 가능성 충분하다라는 판단인데 3번마 다이나믹 볼트 초반부터 조이지 않는 운영을 하면서도 가능성을 보였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좀 크다는 판단이고요. 충분히 힘이 붙고 있는 모습 속에서 정우주 기수의 직전에 이은 감량 조건이라면 실전 변화 가능성 더욱더 높게 평가해야 될 부분이라고 평가를 하고요. 이번 편성 자체가 오히려 더 어울린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 흐름 자체 강력하게 흐름을 끌어줄 수 있는 스피드형 마필도 피했기 때문에 직전에 아꼈던 걸음 8번 스마트 프린스 여기서 강조줘야 될 것 같습니다. 원활하게 레이스 흐름을 가져가 주는 조건이라면 베네페이 역습은 여기서도 가치는 충분해 보이고요. 이번 경주는 다행스럽게 빠른 마필이 거의 없어요. 거리 적응을 보였던 5만 두바이 특급이 오히려 기습 가능성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두바이 특급 높게 평가해 볼 수 있는 구도고요. 연일 맹훈련으로 했고요. 이번에 게이트는 최외곽이지만 10번 프리시드가 이 편성에서는 아예 선행까지도 치고 나설 수 있는 유리한 전개 여건 속에 직전 3착의 아쉬움을 이번에 만회할 10번 프리시드. 이번에 복귀전 치르는데 상태감 하자 없는 가운데 예전에 화려한 기량을 이번에 복귀전에서도 충분히 발휘할 3번 에블린이 되겠고요. 지난주 하이라이트 확인하셨고요. 이번에는 건전 경마 캠페인입니다. 네, 저희가 자신 있게 준비한 첫 번째 경주는 부산 1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000m 국산 6등급 3세마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데뷔 후 아직 우승 경험이 없는 3세 미승리마 경주가 되겠습니다. 최단거리 레이스고요. 이번에 데뷔전 치르는 기본기 출중한 신마에게도 충분히 관심이 가는 레이스입니다. 또한 실전 거듭하면서 변화의 조짐을 보이는 마필, 이미 최단거리 입상했던 전력,
다양한 각도로 봤을 때 도전 세력들이 상당수가 혼전 접전 레이스로 보입니다. 자, 이 3세 미승리마 경주 스타트는 백동일 위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금요경마 스타트 백동일이 풀어드리겠습니다. 12마리 하이 등급. 이제 실전을 몇 번 치르지 못한 어린 마필들 간의 접전 구도인데요. 전체적으로 스피드에 좀 치중돼 있는 아직은 변화가 좀 경주를 통해서 변화를 모색해야 되는 마필을 주를 이루고 있지만 기본 능력 자체에서는 전개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마필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마필들 속에서 옥석을 잘 가리셔야 되는 구도입니다. 그 중심이 되어야 될 마필이 바로 6번마 파이널 룰즈가 되겠죠. 주행 심사부터 스피드에 대한 중속에 대한 탄력은 충분히 보여줬었고 데뷔 전 빠르지 않은 발주였지만 굉장히 발주 이후에 빠른 중속을 바탕으로 선두권을 장악했습니다. 장악 이후에도 빠른 중속 필두로 직선에서의 구간의 여유감도 충분한 잠재력을 입증해줬던 전력인데요. 직전의 경주도 상대 조건이 나쁘지 않아서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만 마필 자체가 진입 불량기를 보이면서 결국에는 취소가 되는 좀 아픔을 겪었어요. 그런 부분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좀 노력은 해줬고 2주 만에 출전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마필의 상태나 병합시의 성과까지도 나쁘지 않았던 모습이라서 당일 체중은 좀 체크가 필요합니다. 그때 당시에도 데뷔전 당시보다는 16kg 정도가 빠져있는 모습으로 경주로의 모습을 보였었는데 당일 체중이 좀 많이 빠져있지 않는 최악의 상태만 아니라면 레이스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6번 파이널 루즈는 여기서도 편성 조건을 만났다 강조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착 도전권에서는 7번 마 반지의 요정, 1번 마 메이저 파워 그리고 9번 마 영광의 치어스란 마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7번 반지의 요정이란 마필은 신의 마필치고는 주폭의 여유가 상당히 좋았어요. 인코스에서 추진 없이 선두권을 나선 모습이라던가 이제 직선 중앙에서 가벼운 추진 속에서 마필을 독려했던 모습은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인 마필의 기본 걸음이나 주폭의 여유도 많았었고 훈련시 성과나 병합시 성과도 상당히 인상을 남겨주는 모습이라서 7번 반지의 요정의 잠재력 자체는 높게 평가가 가능해 보이고요. 안쪽에 있는 1번만 메이저 파워도 3전을 치르면서 꾸준하게 스피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직전 1000m 다습주로 조건에서 레이스를 주도하지 못했던 3선 외야를 돌면서도 경주 내내 안정감을 보였던 전력이라서 인코스 최적의 전개 조건은 1번마 메이저 파워도 가치 있게 평가를 해야 된다는 판단이에요. 복병권의 세력으로 9번 영광의 치어스란 마필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필 자체가 주행 심사 때도 약간씩 기댔던 모습에서 데뷔전도 좀 기댔던 좀 아쉬웠던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양옆의 마필들과 충돌을 받으면서도 스피드를 보였다는 점은 좀 높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무엇보다 이 마필은 직전에 데뷔전을 치르고 나서 거세를 담행을 했습니다. 마필이 훈련 때도 그렇고 계속 좋아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당일 마필의 상태 자체가 좀 가벼운 모습만 유지해 준다면 좋아질 수 있는 영광의 치어스의 스피드 자체도 가치가 있다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번에 구도에서는요. 데뷔전 좋은 모습을 확인시켜줬었고 이번에 편성 자체에서도 좋은 상대를 만난 6번마 파이널 룰즈를 강조드리는 오늘의 경주입니다. 네, 백동일 위원의 의견 대부분 동의하는 그런 경주입니다. 우선 중심마로 언급해주신 6번 파이널 룰즈의 스피드에 대한 기대치 저 역시 매우 높은 말로 따라서 중심마로 강조드리고 싶고 출발 훈련 양호하게 마친 만큼 좋은 모습 보여줄 거라고 믿습니다. 7번 판재 조정의 어떤 신마지만 주행 심사 때 보여준 잠재력이라면 이 말도 분명히 단거리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 말로 저 역시 판단하고 있고 1번 메이저 파워는 언급 잘 해주셨는데 직전에 전개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 게이트 2점 최적 선입 전개까지 가능한 만큼 도전 세력으로 역시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3번 로즈블릿이란 말도 역시나 1000m에서는 도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데 지금 계속 1300m에서 데뷔 이후에 두 번을 1000m가 아닌 1300m에 출전했는데 막판에 무뎌지는 모습을 두 번 다 보여주긴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어린 말이고 훈련 모습 좋다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거리 줄인 만큼 이번 경주 앞선에서 줄어든 거리에서 버티기 노려볼만 하다라는 판단인데 3번 로즈블릿의 스피드에 대한 기대치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렇죠. 여지껏 이제 그런 부분들은 있을 것 같아요. 아직 어린 마필들이고 실전 경험이 많지 않은 마필들이다 보니까 최근에 못 뛰었던 것이 전부가 아닌 것도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로즈 블릿이라는 마필 자체가 1302번의 경주에서 보여준 초반의 스피드 자체는 결코 나쁘진 않았었는데 직선 구간 들어와서 여력감 자체는 단순히 거리가 1300이라 할지라도 너무나도 무력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훈련 성과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1번 메이저 파라던가 앞서 설명을 드렸던 파이널 룰즈 반지요정 그 여타의 마필들보다 더 좋아졌다라고 느낀 부분은 크지 않았기 때문에 게이트 자체가 좋아지고 변수라는 것은 분명히 존재할 수 있겠습니다만 복병권의 세력으로 이 마필까지 열어두기에는 너무 외양을 넓혀야 되는 구도이기 때문에 선택적 집중이 필요하다면 저는 3번 로즈블릿은
것은 한 번쯤은 경험이 더 필요한 전력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하위 등급 최단거리 레이스이니만큼 전개를 앞선에서 일단 풀어낼 수 있는 조건의 마필 이두가 눈에 띄네요. 6번 파이널 룰즈는 지난 1월 달에 데뷔전 선행 강공작전 첫 입상을 차지했던 전력이고 7번 반지의 요정은 주행 심사 때 코스 A점도 좋았지만 발군의 순간 스피드를 바탕으로 앞선 장악에 나섰고 막판까지 상당히 여유로운 경주 능력을 보였습니다. 자, 훈련 완성도도 상당히 우수한 기본기 출중한 7번 반지의 요정. 특히나 신마 승부에 강한 30조 울줄림 마방의 신마. 그렇다면 좀 더 신뢰를 가지고 데뷔전 승부를 할 수 있다라는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7번 반지의 요정 재차 강조를 드려보겠고요. 여기 8번 BK존 요 말도 이번에 데뷔전 치르는 신마인데 이 주행 심사 때 상위 등급 재검마와 함께 뛰었고 순간 스피드가 다소 부족한 면모 속에 자 모래를 맞자 좀 처지는 감을 보였습니다. 약간 고개 들고 전개가 밀린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래도 막판에 직선에서 모래를 맞지 않는 곳에서 전개를 하자 막판에 아주 맹렬하게 추격을 하며 탄력적인 걸음을 선보였던 말입니다. 이번에 데뷔전을 치르는 가운데 게이트 외곽 조건에 이제 모래를 덜 맞고 전개를 풀어낼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겠고요. 훈련 상태감이나 완성도도 상당히 올라왔다는 평가입니다. 자, 선두권 몰락시효 8번 BK존 신마가 막판에 맹렬하게 추격 가능해 보이는데 백동일 위원요 8번 BK존 어떻게 평가하세요? 역시 전력의 격차가 크지 않은 구도이기 때문에 BK존까지 판단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납득은 하고 있지만 상황에 대한 전개에 대한 파악을 했을 때는 좀 상반된 의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주폭 자체가 나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초반에 스피드 자체가 너무 밀렸다는 점, 모래를 맞았던 부분도 있지만 채찍을 댔을 때도 막판에 약간씩 기댔던 그 모습, 그 훈련 시 보여줬던 고개가 높았던 그 모습 자체에서는 완성도가 아직은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바깥쪽으로 중간 좀 밀려 있지만 그 외선에 있는 영광의 치어스라든가 와일드가이, 굿트렌드, 용호란 마필 자체도 순발력에서는 그렇게 느리게 보여줬던 마필들은 분명히 아니에요. 자칫 BK존은 이번 경주에서는 오히려 갇힐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다시 한번 모래를 맞을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기 때문에 저는 한 번쯤의 경험은 필요한 전력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네, 금요일 스타트 부산 1경주는요. 이미 최단거리 검증 전력이죠. 직전에 취소의 아픔을 이번에 충분히 만회할 6번 파이널 룰즈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2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000m 국산 6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역시 6등급 최단거리 레이스입니다. 별정 A 조건으로 펼쳐지고요. 선두력이 강점이 있는 스피드 좋은 선행형 마필들은 이미 최단거리 입상을 했던 전력도 있는 그런 마필들이 이두가 보이고요. 자, 이번에 실전 변화를 보일 수 있는 충분한 기대치를 갖춘 말 몇 두가 출전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인기만 접전 레이스로 예측이 되는 부산 2경주는요. 최성진 의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집중 분석 경주 부산 2경주로 준비했습니다. 이번 경주 가장 기대치가 큰 말 외곽에 있는 12번 투투웨이라는 말입니다. 1월 달에 입상을 거두면서 직전 경주 그 경주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받았던 말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부진한 모습이었는데 경주 후에 오른 뒷다리 외상이 발견됐습니다. 능력의 문제였다라기보다는 외적인 문제가 컸다라는 판단입니다. 그 이후의 훈련 모습, 이번 경주 앞둔 훈련 모습은 매우 좋은 모습이고 활기 넘치는 모습이기 때문에 본래의 능력 발휘 가능한 만큼 앞선에서 가장 경쟁력 높은 말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도전할 말은 10번 기마부대장입니다. 7월 달과 1월 달 경주처럼 좀 서두르는 전개를 했을 경우에는 막판에 무뎌진 아쉬운 모습을 보였지만 직전 경주 같은 경우에는 외곽 게이트에서 초반 스피드가 나쁘진 않았지만 의도적으로 참고 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럴 경우에 굉장히 좋은 추임력을 보여줬습니다. 간발의 차로 좀 아쉬운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결승주로 해서 가장 좋은 추임력을 보여줄 수 있는 10번 기마부대장의 도전도 가능하다라는 판단이고 안쪽에 있는 4번 데너리스 이지라는 말도 주목할 만합니다. 직전 경주 초반에 소극적인 추진에도 굉장히 빠릿한 모습으로 달라진 모습 보여줬습니다. 막판에 무뎌지긴 했지만 분명 성장한 모습이라는 판단이고 직전 경주 이후 훈련 모습도 매우 좋습니다. 성장세 두드러지는 만큼 도전 가능하다는 판단이고 마지막으로 6번 용현이란 말도 도전이 가능합니다. 데뷔 이후에 지금 계속 1300m를 선택했는데 모래를 피한 전개 후에 가능성 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직전 경주는 안쪽에 갇히면서
코너에서 뒤로 밀리는 최악의 전개 경주가 꼬였습니다. 컨디션이 매우 올라왔다는 판단이고 거리까지 줄였습니다. 주행 심사 모습을 봤을 때 1000m에서만큼은 충분히 따라가면서도 뒷심발이가 가능한 말로 판단하는 만큼 이번 경주 도전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정리하면 편성상 가장 최상의 훈련 모습에 스피드까지 갖춘 12번 투투웨이를 중심으로 나머지 언급한 말들의 도전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최성진 의원님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는 맥락은 비슷한데 조금씩의 이제 전개를 보는 관점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네요. 저도 개인적으로 10번 김하부 대장을 높게 평가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직전의 경주에도 김하부 대장을 이제 3차 가능권의 마필로 말씀을 드렸던 이제 좋은 기억이 있는데 많이 뛰었다고 생각을 해요. 최회사는 자리 못 잡고 불리했던 전기를 감안을 하면 상대가 많이 약해진 이 부분에서 높게 평가해야 된다는 판단이고요. 5번마 용현의 말씀 그리고 12번 투투웨이의 가능성 그리고 저는 5번마 골든샤프라는 마필 자체가 직전은 발주가 약간 늦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저 아쉬웠었지 레이스 주도권을 가져갔을 때는 상당히 스피드를 볼 수 있는 앞선 장악을 가져갈 수 있는 모습이라서 이번 편성에서는 무시할 수 없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제 우선은 골든샤프 같은 경우는 MC께서 질문을 해주실 것 같고 투투웨이에 대해서는 한 번씩 질문을 꼭 드려보고 싶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투투웨이를 좋아합니다. 이전째에서는 저마필이 레이스를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확신이 있어서 저 역시도 강하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이 마필이 데뷔전 자체에서도 장악하지 못했던 레이스를 탔을 때는 분명히 그만큼의 여력감이 좀 크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에요. 직전의 경주도 오른다리에 약간의 부상이 있었다 할지라도 레이스 주도권을 가져간 이후에도 여력감이 크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히 불안 요소가 됩니다. 더군다나 안쪽에 빠른 마필들이 많아서 이번 경주는 장악하지 못할 공선이 상당히 커요. 지금까지 잘 탔던 레이스보다 좀 힘든 전기가 최외선에서 벌어진다면 12번 투투웨이 물론 저도 좋게 보지만 중심 마필로 보는 것은 분명히 불안 요소가 있다는 판단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이번 편성 자체가 아직 확고한 말은 저도 역시 없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 무조건 우승 아니 또는 입상을 장담할 수 있는 말은 없는 상황인데 가장 가능성 높은 말을 그러면 좀 추천을 드려야 된다라고 판단했을 때 안쪽에 있는 5번 골든샤프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저는 제가 판단할 때는 이번 경주를 앞둔 훈련 모습이 우선 가장 좀 성장세가 눈에 띄는 그런 말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어린 말들이라서 주행 습성이 꼭 고착이 돼 있다라는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12번 투투웨이가 지금의 어떤 성장 모습과 훈련 모습이라면 꼭 선행을 나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극복할 가능성이 그래도 이 편성에서 가장 높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좀 이견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최성진 의원의 그 사두 추천마가 되겠는데요. 아무래도 최단거리 레이스이고 직전에 전개가 꼬여버린 말 5번 골든샤프가 여기서는 분명 선행을 나설 수 있는 조건으로 평가를 합니다. 5번 골든샤프는 직전에 출발 후 진로가 막혔어요. 200m 지점에 당시 파인 트럼펫이 내측으로 진로 변경 시 초반 전개에 쳐져버렸죠. 선행을 나서야지 능력 극대화가 이루어지는 말이 자 초반 전개 진로가 막히고 후미로 쳐지니까 어쩔 수가 없는 그 결과가 나타났죠. 하지만 요 편성에서는 5번 골든샤프가 분명 선행으로 레이스를 주도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지난 1월 18일 경주 최단거리 1000m 입상 시 선행 강공 작전이었죠. 우려 직전에 골든샤프가 선행 나서지 못하자 지금 함께 출전하는 4번 데너리스 이지가 선행을 나서버렸는데 그 선행을 나서도 못 버티잖아요. 5번 골든샤프가 분명히 요 편성에서는 선행을 받아낼 조건이고 외곽에 12번 투투웨이가 있지만 안쪽 게이트 배정에 서승훈 기수 기용이라면은 5번 골든샤프가 여기서는 선행 강공 장전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라고 평가하는데 자 최성진 의원 5번 골든샤프 선행이잖아요. 1승 기대치가 높아 보이는데 제외하신 이유가 뭡니까? 네, 5번 골든샤프도 제가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말입니다.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말이기 때문인데 그래서 5도의 마지막으로 배치는 했습니다. 우선 이 말이 직전 경주 출발이 삐끗했던 부분도 있었고 정상 출발이라면 굉장히 빠릿한 말인 것도 맞는데 또한 4번 데너리스 이지의 지금 성장세도 무섭다라는 판단입니다. 직전 경주 거의 추진을 크게 하지도 않았는데 말이 스스로 앞선에 나서는 모습을 봤을 때 이번 경주도 4번이 선행 나설 가능성도 있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5번이 약간의 불안 요소는 있고 어찌됐든 하지만 5번 골든샤프 선행이라면 위협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만큼 현장 상태까지 잘 판단해서 현장 상태 매우 좋다라면 5번 골든샤프의 선행 가능성 반드시 체크해야 될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4번 데너리스 이지가 선행을 나설 수 있다고 평가를 하셨는데 직전에 골든샤프와 데너리스 이지가 함께 뛰었을 때 분명히 골든샤프는
방해를 받았습니다. 방해 안 받고 4번 데너리지 이지는 오히려 어부지리성 선행을 나섰다. 그런 평가입니다. 그 내재된 순간 스피드로 보면 5번 골든샤프가 월등하다고 보는데 직전에 전개 꼬인 골든샤프가 이편성에서도 4번 데너리지 이지보다 앞선에 선행을 나설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네, 5번 골든샤프가 선행 나설 가능성은 저 역시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4번의 어떤 데너리스 이지의 직전 경주의 초반 스피드가 최선이 아니었다라는 부분을 어느 정도는 감안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었는데 어쨌든 5번의 선행 후에 버티기 저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만큼 끝까지 체크해야 될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부산 이경주는요. 어떤 말이 선행을 나서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 그런 구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주 그냥 자세하게 이제 선행마가 어떤 말인가에 대해서 난상 토론 한번 해봤습니다. 네, 부산 이경주는요. 외곽 12번 투투웨이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연력들 당일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3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6등급 3세마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부산 3경주는 제가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선두 강하고 빠른 흐름, 강한 상대 만나 좀 아쉬움을 남겼던 말들이 이번에 한결 서로 간 해볼 만한 구도 속에 이 전개 유리함까지 극대화할 마필, 눈에 몇 두 띄는 구도입니다. 전반적으로 이번에 실전 변화의 기대치가 높은 말들이 대거 출전했는데요. 안쪽에 1번 원더풀 이지입니다. 자, 이미 작년 7월에 최단거리 데뷔전부터 입상을 했던 전력인데 이후 8월에 폐출혈, 훈련 중에 폐출혈이 발생했습니다. 공백이 있었고 자, 지난 2월 1일 이후에 이제 복귀전에서는 그 이후에도 구전련과 파행 등으로 공백이 있었고 직전 복귀전 2월 1일 경주 출발 후 양념 마필에게 두 차례 추돌 여파로 초반 전개 포지션 잡는데 난항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스피드가 워낙 우수하기 때문에 선입권에 가담하는 그런 면모를 보였고 직선에서도 제법 꾸준하게 뛰어지는 힘을 보였습니다. 직전 당시 1번 원더풀 이지는 공백 이후 출전이기도 했습니다만 자, 아무래도 초반 전개에서 타마필과 게이트 외곽에서 타마필과 계속해서 추돌 여파로 선두권을 수월하게 장악하지 못한 것이 페인으로 예측이 됐고요. 자, 이번 경주는 정상주기고 안쪽 게이트에다가 빠른 말이 없습니다. 1번 원더풀 이지가 아주 수월하게 선행을 받아내던 두 번째 인코스 자리를 잡던 가장 유리한 경주 여건을 맞이한 1번 원더풀 이지를 중심마로 강조를 드립니다. 자, 6번 쉬저스 킨덤이 작년 데뷔전 때 종반 막강한 추입으로 입상을 했는데 당시에 기대면서도 종반 아주 좋은 걸음을 선보였죠. 직전 경주는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도 초반에 중미 쳐졌고 모래 맞고 전개 쳐지며 스퍼트 타이밍이 늦는 바람에 앞선의 두 마필을 제쳐내지 못했죠. 하지만 종반 탄력적인 끝걸음에 여력 남기며 당시 1300m 3착을 했던 6번 쉬저스 킨덤. 직전보다는 이번에 앞선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한 박자 빠른 스퍼트가 충분히 가능한 6번 쉬저스 킨덤을 도전마로 강조드립니다. 역시 안쪽에서 한번 금강실보도 작년에 2세 신마 경주에서 입상을 차지했던 전력인데 역시 11월 30일 경주 폐출혈이 발생했습니다. 공백이 있었고 지난 1월 25일 날 복귀 전 아직은 역시 제 컨디션 아닌 상황에서 흐름 빠른 최단거리 레이스 출전 초반 전개 내치기에서 계속해서 후미를 쳐졌습니다만 직선에서 내선 올려붙이는 추입 능력이 상당히 좋았던 말입니다. 당시 최단거리 레이스였고 공백 이후 출전이었죠. 이번에 정상주기 맞춰 들어오고요. 거구의 체격에 상당히 힘이 좋은 유형의 마필로 평가가 됩니다. 주폭도 좋고 요 3번 이 금강실보 늘어난 거리 막판 한 발 역습이 가능해 보이고요. 8번 파인 트럼펫도 직전 데뷔전 경주 초반 타마필을 방해하면서까지 밀어서 중속 스피드를 발휘하며 막판까지 끈기 있는 걸음을 선보였었는데 이번 경주는 1번 원더풀 이지를 제외하고는 발빠른 선행형 마필이 없습니다. 이 8번 파인 트럼펫은 직전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2선에서 전개 응수가 가능한 만큼 늘어난 거리에서도 전개 2점 살려볼 8번 이 파인 트럼펫까지 강조를 드립니다. 결국 부산 3경주는요. 정상주기 코스 2점 강공선행 작전까지 가능한 1번 원더풀 이지를 중심으로 말씀드린 3도 도전 세력 정리해 드립니다. 네, 설명 잘 들었고 좋은 결과
기원하고 기대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선행권이 많지 않은 구도에서 어떻게 레이스를 풀어나가느냐가 가장 중요할 텐데 1번 원더풀 이지는 이미 1000m에서의 입상 경력이 있기 때문에 1300m 실패는 있지만 좋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저희 씨도 동의를 해보고 싶고요. 3번 금강 7번은 여전히 발주가 좀 매끄럽지 못한 단점은 있지만 직전 내선 밀린 전개에서 처졌지만 주폭을 보였다는 점에서 상대권에서의 이제 경쟁력은 저희 씨도 높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파인트라펫은 개인적으로 좀 높게 평가를 해요. 데뷔전 상대 방해를 했던 부분도 있지만 끈끈하게 계속 걸음을 유지해줬다는 점, 그리고 빠른 마필 없는 구도에서 보여줄 잠재력 면에서는 오히려 이런 늘어난 거리가 8번 파인트라펫에서는 좀 더 유리하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마필을 높게 평가하고 강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마필은 언급이 없어서 질문 드릴게요. 11번 문화 시그니처라는 전력입니다. 데뷔전에서 최시대 기수가 왜 말을 저렇게 운영을 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시정 외선에서 정말 혼자서 크게 이렇게 돌면서 좀 의지 없이 적응에 주안점을 뒀던 모습을 보였었어요. 이전 맞이했던 직전의 경주 한라황후 에이스붐 나름대로 빠르게 진행된 페이스에서 선입가담을 해냈고 종반까지 끈기를 지켜냈단 말이죠. 힘이 굉장히 좀 좋은 유형의 마필로 판단을 해서 이제 스피드까지도 보강이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늘어난 거리라면 문화 시그니처도 여기서는 가치 있게 평가를 해야 된다는 판단인데 11번 문화 시그니처 배제하신 이유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네, 11번 문화 시그니처도 편성호기를 만난 마필로 보이고 직전에 분명 실전 변화를 보였습니다만 직전 당시 3차 갈 때의 그 마지막 걸음이 정말 열심히 채찍 동력 추진으로 적극적으로 추진 시 뽑아낸 걸음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선 마필들과 최단거리 1000m에서 오마신 차가 났다는 부분이 다소간 이 마필의 어떤 그 결정력 부분에 있어서는 신뢰가 좀 덜 가는 그런 원인이 되겠고 오히려 11번 문화 시그니처는 그 늘어난 거리보다는 최단 거리 그리고 느린 흐름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역시나 비슷한 어떤 의견이 동일한 그런 구도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저는 이번 경주에서 우선순위가 좀 다릅니다. 저는 중심마로 강조드리고 싶은 말이 3번 금강칠보입니다. 휴양 후에 휴양하고 마방 이적하면서 확실히 패출러 이후에 직전 경주를 통해서 굉장히 회복된 모습 보여줬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이번 편성에서 그리고 최근 들어 가장 훈련 상태에서 임팩트를 좀 받은 그런 말로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좋은 모습이기 때문에 이 정도 편성이라면 극복 가능한 말로 3번 금강칠보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8번 파인트램펫 한센 자마답게 빠른 그런 성장세 보여줄 말로 판단하고 있고 1번 원더플리즈도 직전 휴양 복귀전에서 심한 외곽 전개로 주행 신사보다 못 뛰는 좀 아쉬움을 남겼지만 정상적이 돌아온 만큼 더 잘 뛸 수 있는 말로 판단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번 경주 좀 흥미롭게 보고 있는 복병 한 마리가 있는데 12번 천년의 울림입니다. 직전 데뷔전에서 출발할 때 여러 번 옆에 말들과 충돌하면서 출발을 실패하고 안쪽에서 모래맞으면서 계속 후미까지 밀렸습니다. 훈련 모습이 워낙 좋아 보여서 이 정도 편성이라면 좀 변화를 한번 기대해 볼 만한 복병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는 말인데 12번 천년의 울림 복병으로서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아직은 아니라는 평가고요. 모래를 맞으니까 직전 데뷔전 경주 고개를 들고 돌리고 정말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또한 주행 불량기로 좀 보였고 코너에서 외곽 좀 기대는 악벽도 보였고요. 자, 직전 경주 이후에 감기, 후두염 등 호흡기 질환도 발병을 했습니다. 아직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차후에 좀 더 다듬고 또한 주행 자세가 낮아지고 모래 민감성이 완화될 그 타이밍에는 노림수를 두어야 하겠지만 이번 경주는 아직은 타마필에 비해서는 경쟁력이 떨어진다라고 평가합니다. 네, 부산 3경주는요. 정상주기 코스 2점 강공선행 작전이 주요할 1번 원더풀 이지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4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6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역시 실전 거듭할수록 전력의 완성도가 가파른 이 신의 마필 간의 접전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직전 경주 비록 착승권에 머물렀지만 그래도 현등급 동거리의 가능성을 충분히 엿보였던 말 몇 두가 눈에 띄고요. 직전 대비 거리 변화로 인한 이번에 전력 변화를 가져올 마필도 상당수 눈에 띄는데 자, 이 4경주는요. 백동일 위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4경주는 제가 준비했습니다. 12마리 하위 등급인데 사실상 이번 편성이 상당히 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뭐 기존에 여기 나와 있는 마필들을 어디다가 갖다 놔도 별로 보고 싶지 않은 마필들, 그런 마필들을 싹 다 모아놨습니다. 그만큼 전력의 변화가 좀 떨어지고 있고 흐름과 전개와 상태에 따라서 기복을 보이는 마필들이 상당히 많아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좀 호감을 가질 수 없는 구도이긴 합니다만 좀 열심히 준비해서 인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레이스 흐름 자체도 끌어주는 마필은 몇 두가 없어요. 딱 그 마필들 선두권 전개, 그 중간권, 추위권 좀 나눠져 있는 재미있는 양상인데 그 중에서 가장 꾸준하게 좋아지고 있는 전력인 8번 투투터보가 출전을 하고 있어서 그래도 편성의 우위를 가지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6번을 뛰면서 아직까지도 입상의 모습은 좀 아쉽긴 합니다만 꾸준하게 거리 적응력 그리고 스피드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좀 눈에 띌만 해요. 직전의 경주도 이제 외선에서 초반에 약간 흔들리면서 자리를 못 잡았던 모습도 있습니다만 바로 3선까지 가담을 해냈고 종반에 여력감이 크지 않다 할지라도 꾸준하게 끈기를 지켜냈어요. 결국에는 추입으로 치고 올라왔었던 실버베스트와 3위권에서 동착하는 좀 재밌는 결과를 보여줬었는데 이번 레이스 자체가 말씀드린 것처럼 스피드를 끌어주는 마필들이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행권보다는 그 선위권에 위치한 마필들의 그 포지션이 상당히 중요한데 8번 투투터보는 좋아지고 있는 점에서 더군다나 전개까지도 딱 떨어지게 좋아지는 편성을 만났어요. 내측 외측에서 걸음의 변화가 크지 않은 상대를 만난 이번 경주에선 편성 찬스를 맞이한 8번 투투터보는 이번 편성만큼은 가장 높게 평가를 하고 강조드려야 될 전력입니다. 후순위 도전권에서는 외곽 12번마 동방워리어 그리고 안쪽 1번마 스파이스록 2번마 시크릿 레거시가 눈에 띄는데요. 12번 동방워리어는 꾸준하게 띄워지면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직전 최악의 모습으로 아쉬움을 보여줬었죠. 더군다나 서승훈 기수가 직전의 경주에 이제 복귀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서승훈 기수가 엄청 욕을 먹었던 저 기억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서승훈 기수가 욕 먹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었죠. 운영이 잘못됐던 거였어요. 초반에 이제 약간 기대면서 출발을 했고 충돌 피해 속에 진로까지 막히는 평소의 전개를 전혀 풀지 못했습니다. 동방어리어란 마필 자체는 초반이 빠르지 않다 보니까 외선에서 감고 올라가는 탄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운영을 해내지를 못했었죠. 하지만 이번에 외선으로 나와 있고 상대 방해가 없다는 전제하에서는 동방어리어의 꾸준함을 가장 높게 평가해야 된다는 판단이고요. 안쪽에 있는 1번 스파이스록은 보여줄 걸음이 분명합니다. 다만 아직까지 운영을 잘 살려내지 못하고 있어요. 데뷔전은 늦발하고도 4인권까지 추임력을 발휘해서 직전의 경주에도 많은 관심을 끌었었는데 내측을 몰고 나왔었습니다만 3선 이후에 이제 코너에서 모래를 맞고 쭉 쳐지면서 그 쳐진 그대로 끝나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주기를 길게 잡아가면서 마필 상태를 점검했는데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인코스에서 모래 피한 자리만 선점해준다는 전제하에서는 잠재력 가능성 스파이스록 1번만 열어두셔야 되고요. 2번만 시크릿 레거시는 어찌됐든 가장 좋은 전개죠. 여력감을 아직까지 시원하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지만 1300 거리 그리고 빨랐던 상대 틈에서도 선두권 2선 그리고 더군다나 직전의 경주에서는 선두권까지 장악해내는 스피드를 보여줬기 때문에 지구력 보강에 힘써줬던 2번의 시크릿 레거시의 최적 전개 선두권 공략은 이번 경주도 가치가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번 구도에서는요. 직전 경주 그리고 그 이전에 경주를 통해서 꾸준하게 성장을 보여주면서 최적의 포지션을 맞이한 8번마 투투터보를 좀 더 강조드리는 오늘의 경주입니다. 네, 이번 경주도 백돌 위원과 의견이 대부분 일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의 편성인 것 같습니다. 중심마에 대한 의견도 동일합니다. 8번 투투터보는 이번 경주 선입 후에 뒷심발이가 가능한 말로 판단하는 만큼 중심마로 저 역시 동의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이번 시크릿 레거시 같은 경우는 선행 나설 경우에 분명히 발전하고 조금씩 성장 중인 말이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선행 버틸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 역시 판단하고 있고 외곽이 12번 동방워리어 같은 경우는 직전 경우 좀 컨디션이 떨어진 모습이었는데 뭐 상태 올라온 모습인 만큼 약편성에서 충분히 도전 가능한 말로 저 역시 판단합니다. 개인적으로 5번 와일드캐시도 도전이 가능하지 않나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쪽에 지금 앞선에 자리를 잡을 경우에는 충분히 현 등급에서는 뭐 가능성이 있는 말로 판단이 되는데 직전 경주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충돌도 있었고 또 최외곽 게이트에서 앞선이 너무 두텁다 보니까 앞선에 아예 못 붙고 뒤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번 경주는 직전과 좀 다른 것이 안쪽에 있는 2번 시크릿 레거시 말고는 특별히 빠른 말에 눈에 띄지 않고 직전 보여준 정도의 초반 스피드만 발휘를 해도 앞선에서 전개를 풀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5번 와일드캐시도 이번에 버티기를 한번 노려볼 만하다라는 판단인데 가능성 한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뭐 최승민 의원님께서는 초반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뭐 현등급에서는 경쟁력이 충분하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엔 동의 못 하겠어요. 현등급에서 경쟁력이 충분하다는 것은 동의 못 하겠는데
현 편성에서는 경쟁력이 있다는 것은 동의하겠습니다. 와일드캣이라는 마필 자체가 분명히 여력감의 큰 전력은 아니에요. 딱 저만큼만 뛰는 마필이라서 저 역시도 높게 평가하고 싶지는 않지만 선입 포지션은 이제 8번 투투터보와 함께 가장 좋아졌다는 것은 저 역시도 인정을 합니다. 저도 모두 이제 5번째 마필을 잡아놓으면서 당일 현장 체크가 가장 중요한 마필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와일드캣 같은 경우에는 당일 조금만 맞아 떨어진다면 이번 편성에서 될 수 있는 부분은 저 역시도 동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마디로 절대 강자가 없는 기복마 편성이긴 합니다만 8번 투투터보의 최근 행보가 이번 경주 편성에서는 가장 우선순위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8번 투투터보는 과거 외측 기대는 악벽도 있었고요. 주행 불량기가 있었는데 직전 경주부터 망사농가며 승인장구 착용을 하더니 뚜렷하게 전력 변화를 선보였단 말이죠. 선입권에서 제법 끈끈한 전력을 보였는데 이번에는 앞선이 약합니다. 8번 투투터보가 2선에서 가장 유리한 전개 운영이 가능한 만큼 당일 많은 인기몰이를 하겠습니다만 8번 투투터보는 요 편성에서는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 강조를 드립니다. 1번 스파이스록은 직전에 전개가 너무나도 심각하게 꼬였죠. 3코너에서 당시 이 다크 템플러라는 말에 내측 진로 변경 시 심각하게 방해를 당했습니다. 낙마할 뻔했죠. 당시 이제 인기 1위로 부각받고도 심각한 그 주행 방해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최하위를 기록했는데 원래 실격 처분을 받았어야 됐지만 코너에서 그 방해받은 부분을 감안해서 1번 스파이스록은 직전에 실격 처분 당하지 않고 이번에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복수전 나서는 1번 스파이스록이고요. 여기에 10번 배다리 케이퍼가 있습니다. 순간 스피드가 상당히 부족해야 하지만 직선에서의 걸음이 상당히 우수한 전력이죠. 직전에 막판에 올려붙이는 날카로운 끝걸음 1300m 3착을 했고 이번에 앞선이 약해 보이는 편성 구도 속에 이 10번 배다리 케이퍼도 역시 직선 한발 싸움에서는 밀리지 않을 마필로 보이는데 백동일이 연요 10번 배다리 케이퍼 어떻게 평가하세요? 상반되는 전개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배다리 케이퍼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직전에 이제 뒷심을 발휘했다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만 사실상 경주 운영을 봤을 때 뒷심을 발휘한 것보다도 상대들이 섰어요. 상대 이제 추진 없이 처지고 따라갔는데 앞선에 있는 마필이 와르르 무너지다 보니까 그 편성에서 3위권까지 올라왔던 여력감이 큰 모습이었다고 평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번 편성도 상대가 강하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겠습니다만 저는 지금의 구도에서는 앞선 선두권과 이제 선위권에 있는 마필들이 이번에는 무너지지 않고 버틸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어서 자력 입상보다는 앞선이 무너져야 아직은 변화가 크지 않았던 10번 배다리 케이퍼는 이번 경주에서도 착순권 이상의 경주는 좀 기대하기 어렵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부산 4경주는요. 편성 혹이 만났고요. 선입권 가장 끈끈한 전력이 기대가 됩니다. 8번 투투터보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략까지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5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600m 국산 6등급 10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6등급 마필에게는 만만치 않은 중거리 1600m 레이스입니다. 직전에 2월 15일 날 6경주에 함께 뛰었던 마필과는 리턴 매치로 보이고요. 어느 정도 입상 도전마들의 윤곽은 드러납니다. 지금부터 최성진 의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의 집중 분석 경주 부산 5경주로 준비했습니다. 이번 경주는 가장 눈에 띄는 말이 한 마리 출전합니다. 안쪽에 있는 4번 백두대오입니다. 이번 경주 앞선에 나설 말이 5번 링잉 플라잉이라는 말과 7번 높이곰 두다샤란 말, 이 두 마리 정도가 있는데 둘 다 사실 약점이 매우 크게 느껴지는 지구력에 대한 불안 요소 큰 말들이라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이 두 마리를 보내놓고 선입 후에 뒷심발이가 가능한 전개까지 유리한 편성 만난 만큼 가장 중심마로 강조드리겠습니다. 도전할 수 있는 말은 10번 파워풀빛이라는 말인데 최근 꾸준히 착승권으로 가능성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편성 자체가 워낙 좀 약편성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최근 뛰어온 이 두 경주보다 더욱 약편성을 만난 만큼 첫 입상 도전까지도 가능한 편성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8번 원더풀밸리라는 말도 가능성이 있는 말로 판단이 됩니다. 데뷔전에서 추임력을 보여주면서 가능성을 보여줬는데 이후 왼쪽 다리 파행으로 불안전한 컨디션 속에 이후에 3번 모두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주 앞둔 훈련 모습에서 매우 회복된 모습, 활기 넘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적 선입 전개라면 이번 경주 가장 좋은 좀 복병으로
충분히 도전 가능한 말로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쪽에 있는 1번 행복코리아도 여전히 도전이 가능한 말입니다. 데뷔 이후에 딱 2번을 떠본 말인데 2번 모두 가능성 있는 모습을 이미 보여줬다라는 판단입니다. 정말 이런 약편성을 만나 싶지 않은 그런 편성인 만큼 게이트 2점 차분히 힘 안배 후에 다시 추임력 발휘한다면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정리하면 앞선이 매우 약한 편성을 만나서 선입 후에 뒷심 발휘할 수 있는 아주 전개까지 매우 유리한 4번 백두대오를 중심으로 나머지 언급한 말들의 도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뭐 편성 자체나 뭐 전개 자체나 뭐 비슷하게 흘러갈 구도라서 뭐 수긍하고 좀 응원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네요. 4번 백두대오는 직전 이전부터도 훈련 패턴이 좀 좋아졌던 걸 기억하고 있고 직전에도 가장 좋았던 모습 속에서 전기가 좀 편하게 진로가 열리긴 했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초반에 가담하는 스피드 자체도 많이 좋아졌고 이번 편성도 앞선이 약하다는 점에선 높게 평가될 부분인 것 같고요. 행복코리아도 처진 전개에 이어 보였던 그 끈끈함 자체 그리고 10번 파워풀핏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모래 반응이 좀 좋질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직전의 경주 운영하는 과정이 좀 매끄럽진 못했는데 오히려 외선에서 전개를 하면 자기가 원하는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파워풀핏도 높게 평가가 가능하던 판단입니다. 저는 어차피 선두권 자체로 나설 수 있는 뭐 오브말 링잉 플라잉이 이번 구도에서는 많이 오래 버티기가 힘들다는 판단이라서 선입권을 나설 수 있는 복병 7번 높이검 도다샤라는 마필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패출을 2회차까지 나면서 아직까지 여유가 좀 크진 않은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재검 때도 2선에서 가담한 이후부터는 통과에만 의의를 두면서 이번 경주를 출전하기 위해서 좀 준비를 많이 꾸준히 해왔던 걸로 기억이 합니다. 포지션이 상당히 좋아진 높이검 도다샤 같은 경우도 이번 경주에선 최선을 다해서 응수할 걸로 판단이 돼서 전개 좋은 7번 높이검 도다샤의 가능성 열어둘 필요가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는데 이마필에 대한 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7번 높이곰 도다샤 같은 경우는 말씀해 주신 대로 폐출혈 이해 때문에 주행심사 및 2개월 정지 처분을 받고 나오는 말입니다. 외적인 요건이 썩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인데 또 주행심사 모습과 훈련 모습도 아직 최상의 컨디션에는 저는 미치지 못했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만큼 아직 검증, 좀 회복된 모습을 한 번쯤은 검증이 필요한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직전에 함께 뛰었던 말들과는 리턴 매치 형식이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요. 그 2월 15일 6경주에서 이제 동거리 입상을 했던 4번 백두백호는 그렇죠. 직전에 상당히 전개가 내치게 잘 풀렸다라는 부분이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만 자, 이번 경주도 앞선이 정말 약한 편성 구도 속에 자, 전개 이점을 충분히 살려볼 수 있는 말로 평가를 합니다. 4번 이 백두백호가 되겠죠. 1번 이 행복코리아는 직전에 많은 주목을 받고도 백두백호에 이어서 3착을 했죠. 권석원 기수가 세 번째 기승합니다. 부친 마방에 자, 요 1번 행복코리아 총 이번에 세 번째 기승 기회를 줬는데 해줘야죠. 부친 마방 요 1번 행복코리아 강공 의지까지 한번 말씀드려보겠고요. 10번 파월 풀핏도 변하게 대치가 있죠. 여기 3번 파이널 프런트도 요 편성에서는 충분히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왜냐하면은 자 지난 1월달에 이 1,300m 입상 시에 다소 이제 중홈이 외곽 돌고 막판 걸음을 보였는데 최근 계속해서 전개가 좀 처지는 감이 있었고 막판 걸음을 살짝 보이고는 있는데 이 앞선이 정말 약한 편성 구도 속에 역시 직선한 발싸움이라면은 이 3번 파이널 프런트도 충분히 역습을 가할 수 있는 복병 전력으로 가치가 있어 보이는데 최성진 의원 요 3번 파이널 프런트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이 말은 이름처럼 저를 마지막까지 좀 고민하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 편성에서 추입을 한다면 이 추입말 중에서는 저는 MC께서도 강조를 해주신 1번 행복코리아가 아직 2번의 경주 경험밖에 없고 변화에 대한 기대치, 훈련 모습이 모두 다 상대적으로 좋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3번 파이널 프런트는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배치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부산 오경주는요. 자, 직전에 동거리 입상 전력이죠. 다시 한번 편성 잘 만난 마필 4번 백두백호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까지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백동일위원회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부산 6경주고요. 경주거리 1000m 국선 5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5등급 무대 다소 편성 기복을 보이는 말들과 이번에 승급전 나서는 상승세의 신예 마필 간의 접전 레이스로 예측이 됩니다. 최단거리 레이스이니만큼 펼쳐지는 전개 양상에 따라서 입상 성패가 가려질 레이스로 보이는데요. 그 부분 모두 종합해서 백동일 위원의 자세한 설명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중반부 추천 경주 오늘의 방송 추천 6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12마리 풀게이트 접전 속에서 역시 현등급의 기복을 보이는 마필들 그리고 승급하고 있는 마필들도 과거에 강급이 됐던 마필들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는 좀 다채로운 경주가 될 텐데 어떤 마필이 가장 이 마필에서 보여줄 잠재력이 앞서 있는지 그 부분만 체킹을 해준다면 좀 더 편안하게 운영을 해나갈 수 있는 구도로 평가를 합니다. 직전 경주에도 이번 편성에서 가장 유리하다 말씀을 드렸고 좋은 결과로 인사를 드렸던 7번 BK 사운드가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승부처 좀 방송 추천 경주로 지정을 했습니다. 당시에도 BK 사운드 펑키 김하부 대장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상당히 개인적으로 조금은 당황했던 경주였어요. 초반에 이제 BK 사운드란 마필은 선두권을 빠르게 가담을 해서 싸워주는 전개를 펼치거나 아예 장악을 해줬어야 되는데 발주가 매끄럽게 나오지를 못하다 보니까 약간 처진 선입 전개를 펼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이스를 잘 따라가면서 마지막 싸움에서도 힘싸움에서도 이겨내면서 안마치곤 좋은 근성을 확인시켜줬죠. 승급전을 치르고 있다는 단점은 있습니다만 상대권의 마필들의 변화가 굉장히 더딥니다. 스피드에 치중된 마필들도 월등하게 도주성의 습성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가벼운 모습을 유지해줬었던 7번 BK 사운드는 선행 레이스든 아니면 차분한 2선 레이스든 여전히 이번 경기에서 가장 가치가 크다라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후순위 도전권에선 8번 마 SS형, 5번 마 울산장군, 복병권 10번 새로운 보물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8번 마 SS형 같은 경우에는 데뷔 초에 이제 빠릿한 스피드로 앞선을 좀 나서야 뛰었던 반면 이제 그런 레이스를 펼칠 수 없다 보니까 따라가는 전개를 연습을 하면서 최근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좋아지고 있죠. 문제는 마필 자체가 안쪽에서 이제 모란을 맞고 뛰는 것보다는 중간 외선에서 아예 상대를 보면서 운영했을 때 결과가 나오는 편인데 직전에 오히려 내선에서 최적의 선입은 좋았습니다만 매끄러운 전개가 나오질 못하다 보니까 좀 아쉬웠어요. 중간에서는 나와 있는 이번의 상황에서 추진이 좋은 서승훈 기수라면 충분히 마필의 기본 능력을 끌어낼 수 있다는 판단이고요. 5번마 울산 장군이란 마필은 힘에 비해서 아직까지 스피드가 조금 아쉬운 모습은 있습니다만 직전 1600m도 아예 선행을 나서버리면서 기존보다는 좀 더 빠릿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이 마필 역시 승급전을 치르고는 있지만 선입가담 능력을 갖추고 있는 울산 장군의 성장 가능성도 열어두실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최대 복병으로 10번만 새로운 부분이란 마필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20전을 치르면서 입상이 없어요. 5등급까지 올라오는 과정까지 3위권의 모습으로만 올라왔는데 선두권 가담 스피드는 분명히 갖췄습니다. 근데 운영을 잘 못해내고 있어요. 최근에 두 번의 경주에서도 이 중앙권에서 이탈을 보이고 외선에서 이탈을 보였는데 자리를 잡지를 못해서 좀 아쉬웠었지 꾸준하게 스피드는 보여줍니다. 계속 의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10번 새로운 보물이 외선에서 선두권에 가담하는 모습만 보여준다면 이번 경주 복병의 가치는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구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번에 구도에서는요. 직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고 이번 경주 편성도 역시 상대와 훈련을 잘 해내고 있는 7번만 BK 사운드를 강조드리면서 당일 후순위 최선 압축까지 약속드리는 오늘의 경주입니다. 네, 백동일 위원의 방송 추천 경주 좋은 결과 응원하겠습니다. 특히 중심마에 대한 7번 BK 사운드에 대해서 저 역시 굉장히 강한 믿음을 가지고 동의하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언급해 주신 말들의 가능성 높은 그 틈을 노릴 수 있는 말은 이 편성에서는 이 복병 6번 옥단여걸 정도가 아닌가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는데 굉장한 회복세의 훈련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이 말이 선행 선입권에서 자리만 잡을 경우에 분명히 살아난 컨디션을 바탕으로 가능성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바로 이번 경주가 그런 경주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빠른 말이 몇 마리가 없는 참 1000m 치고는 빠른 말이 몇 마리 없는 편성을 잘 만났기 때문에 이번 경주만큼은 전개를 풀어내서 복병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판단인데 그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렇죠. 옥단여걸이 많이 좋아졌다, 좋아지고 있다라고 한다라면 그리고 좋아졌던 부분도 있었다라고 한다라면 가치가 없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내 측에서 발빠른 마필 손에 꼽아봐야 몇도 안 되고 옥단여걸이 먼저 도망가고 BK 사운드가 붙어가는 과정이라면
가능성은 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옥단여걸이라는 마필 자체가 단순히 훈련이 좋아졌다라고 해서 경주력의 변화가 거의 없다라고 평가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상대 마필들도 이 줄어든 이 1000m 자체에서 압박을 해나갈 수 있는 압박을 해나가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구도이기 때문에 옥단여걸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어도 이번 편성에서 한 번의 변화를 볼 수 있다. 그 부분에서는 의문점을 가지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백동일 위원의 방송 추천 부산 6경주는요. 역시 7번 BK 사운드가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편성입니다. 직전에는 선행을 받지 못한 조건에서도 악착같이 근성 발휘하며 우승을 차지했던 전력이죠. 한마디로 펼쳐지는 전개 양상에 따라서 자유롭게 운영이 가능한 7번 BK 사운드는 승급전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이 있어 보입니다. 이 도전권들의 옥석을 가려내야 되겠죠. 말씀하신 8번 SS0 그리고 5번 울산 장군 도전권 충분해 보이는 가운데 복병 전력한도 있습니다. 4번 유로공주입니다. 최근에 전력의 정체기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만 이번엔 경주 조건이 좋아 보입니다. 최단거리 출전이고 자 직전에는 외곽 게이트 불리함을 극복을 하지 못하고 시종 중후미 외곽 돌고 무리한 전개 운영, 불리한 전개 운영 속에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그래도 막판의 그 직선 걸음은 상당히 탄력적이었어요. 이번에 게이트 안쪽입니다. 공백 이후 출전하지만 상태감 하저 없는 가운데 병합시 길게 뽑아내는 걸음까지. 자 4번 유로공주 백동일위원. 자 복병 가치 어떻게 평가하세요? 유로공주도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이마필이 복병이 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해서 이제 과거의 기록까지 과거의 경주 요건까지 한번 꼼꼼히 체크해 보면서 한번 따져봤던 마필이기도 한데요. 유로공주가 이제 1000m 단거리에서 입상 시에는 처진 전개에서 추입성 습성을 발휘했을 때 좀 더 잘 뛰었던 기억이 많이 있죠. 직전의 경주도 이제 비슷하게 외선에서 차분하게 후미권 가담하고 나서 이제 추입력을 발휘해 보려고 했었는데. 휴양을 다녀오면서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베스트의 모습이라고 평가를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부산의 주로 자체가 이제 건조주로 상태에서 비가 오지 않은 건조주로 상태에서 내측에 있는 추입 마필들은 거의 추입을 사실 못해요. 1000m든 1400이든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서 완연한 변화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었던 이번 경주까지는 유로공주는 이번 경주를 통해서 좀 판단하고 싶은 마필이기도 합니다. 네, 백동일 의원이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 부산 6경주는요. 최근에 상승세를 이어나갈 승급전에서도 경쟁력 충분한 7번 BK 사운드를 중심으로 공략해드린다고 합니다. 이 도전권들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는 압축이 가능한 편성으로 보고 계시고요. 당일 최강의 환수를 약속드린다고 합니다. 자, 백동일 의원의 방송 추천 부산 6경주 당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7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5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5등급 단거리 1300m 레이스입니다. 직전에 나란히 입상을 했던 상승세의 마필 이두에게 우선 관심이 가지만 그 이두의 구도를 깰 수 있는 이번에 충분히 편성옥이 만났고 컨디션 좋아진 이 복병 전력에게도 충분히 눈길이 가는 레이스입니다. 자, 그 부분 모두 종합해서 최성진 의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7경주, 부산 7경주를 집중 분석 경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경주 가장 눈에 띄는 말은 안쪽에 있는 3번 아이언 워리어라는 말입니다. 정말 성장세가 눈에 띄는 말인데 직전 경주 같은 경우는 초반에 혼자서 앞서 나설 만큼 굉장히 초반 스피드도 눈에 띄게 발전해 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반 스타트 좋은 서승훈 기수로의 교체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앞선에서 자리 잡는데 문제가 전혀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만큼 앞선에서 가장 경쟁력 높은 잠재력 있는 말로 중심말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도전할 수 있는 말은 4번 하비스트 골드입니다. 직선에서 DCM이 추임력이 좋은 말인데 11월 달 같은 경우는 서두르면서 무너진 후에 이후에는 이제 차분한 전개로 뒷심발이를 하고 있는데 직전 경주 같은 경우는 좀 젖은 주로 가벼운 주로 해서 늦추입에 아쉬움을 남겼지만 이번 경주 정상주로로 예측되는 만큼 추입이 통할 수 있는 그런 편성 전개 기대되는 말입니다. 도전할 수 있는 말 또 7번 레이싱 갤로퍼도 눈에 띕니다. 직전 경주는 파워터치라는 굉장히 강한 선행형 말한테 무너졌지만 이번엔 직전보다 해볼 만한 상대를 만났다라는 판단입니다. 1월 달에는 따라가면서도 입상을 성공했는데 그때 기승기수가 다실바인데 다시 한번 다실바 기수로의 교체 선입권에서 충분히 버티기 노릴 만한 말로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6번 샤프벨이란 말이 복병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직전 경주 이후에 분명히 컨디션이 상승세가 눈에 띄는 말이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 가장 훈련 모습이 좀 달라진 말로 판단이 됩니다. 앞선 경합으로 이번 경주에서 앞선이 무뎌질 경우에 추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말로 복병으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정리하면 성장세가 무서운 3번 아이언 워리어를 중심으로 나머지 언급한 말들의 도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개도 그렇고 보는 시각도 그 안에서 풀어야 된다는 것은 뭐 동의합니다. 아이언 워리어가 이제 데뷔전은 좀 걸음을 숨겼다라고 좀 평가를 해야 될까요? 최선이 분명히 아니었어요. 이전째에서 김태경 기수가 중앙 외선에서 정말 가볍게 운영을 했음에도 열악감을 보였고 직전한 레이스 주도권을 가지고 난 이후에도 포화주를 처음 경험했음에도 잘 뛰어줬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3번 아이언 워리어를 중심으로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 전혀 없습니다. 7번 레이싱 갤러퍼도 또한 4번 하비스트 골드도 더 보여줄 걸음과 편성을 만났다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마필은 아예 언급이 없으세요. 분명히 이번 경주 편성도 잘 만났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외곽 11번마 천상오름이죠. 1600m를 경험하고 나서부터 좀 더 근성을 보여주더니 4전 때 뭐 외선에서 레이스 주도권을 아예 확실히 가져가고 여유 있는 낙승을 거두죠. 직전의 경주가 승급전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초반에 발주가 매끄럽게 나온 것도 분명히 아니었어요. 좀 무리하게 몰아서라도 선두권에 나섰었고 경합하는 레이스를 버텨냈다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힘이 계속 남아주는 모습이라서 단순 선행이 아니더라도 이번 경주는 가능성이 있다고 충분히 평가합니다. 어차피 3번 아이언 워리어와 그 중간 사이에 있는 마필들 선입권의 그 세력들도 많지 않잖아요. 외선에서 충분히 가담이 가능한 성장세의 11번 천상오름 배제할 수 없는 마필로 판단되는데 이 마필 배제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11번 천상오름도 굉장히 최근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말인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이 말이 직전 경주는 이제 안말 경주에서 입상을 거뒀습니다. 승급전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뭐 분명히 충분히 잘 뛰었다라고 판단을 할 만합니다. 다만 이번 경주는 3번 그 아이언 워리어 제가 중심마로 강조드린 말이 초반 스피드 매우 월등해진 말이고 또 7번 레이싱 갤러퍼도 다시발 기술하면 선입전개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외곽에 있는 11번 천상오름이 전개를 풀어가기가 썩 그렇게 수월한 편성은 이 안쪽에 있는 말들과의 경합을 이겨내야 된다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했는데 상대 강해졌고 또 11번 천상오름 같은 경우 직전에 백동 의원이 직전 경주에서 좀 출발이 안 좋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 말이 지금 최근 5번 연속해서 출발이 계속 삐끗합니다. 이게 고질적인 문제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출발이 또 이번 경주에서 확실하게 좋아졌다라는 좀 당단도 할 수 없고 여러 가지 불안 요소가 있어서 11번 천상오름은 이번 경주가 검증의 무대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연투를 이어가고 있는 11번 천상오름을 상당히 불안한 인기마로 지목을 하셨네요. 당일 상당히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킬 말인데 이 11번 천상오름 자, 3번 아이언 워리어는 여기서는 인정을 해줘야 되는 중심의 마필이 되겠습니다. 직전에 아주 월등한 기량으로 자 경합 선두 레이스를 이겨낸 조건이죠. 7번 레이싱 갤러퍼는 연투를 이어가다가 직전 승급전에서 자 2선 외곽 적극적인 레이스 펼쳤습니다만 살짝 무리를 했고 직선에서 이 발을 바꾸는 과정에서 추진 동작이 원활치 않았습니다. 당시 서승훈 기수가 재결실에서 이제 그런 멘트를 했는데 다소간 추진 동작에 좀 미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필 능력은 하지 없습니다. 오히려 이번에 다실바 기수 입상을 이끌어냈던 다실바 기수로의 안장 교체라면은 요 7번 레이싱 갤러퍼 자 이번에 직전에 졸점 만회할 듯합니다. 자 여기 5번 로카드 퀸이 여기서는 복병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동거리 이미 입상 전력이고 힘이 좋은 유형의 마필 전개 잘 직전에는 외곽 게이트 불리함 때문에 좀 아쉬웠다라면은 이 승급 이후에 두 번째 경주 게이트도 안쪽 들어온 5번 로카드 퀸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직전 경주 당시에도 이 말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이제 제가 정확하게 어떤 위원님이었는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 같은 경우는 이제 우승을 했던 그 1월 11일 경주에서는 워낙 경주 흐름이 느려서 자신의 어떤 경주를 발휘하기가 좋은 여건이었는데 직전 경주는 좀 경주가 빨라지자 굉장히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이번 경주도 직전 경주 못지않게 빠른 경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어서 이 5번 로카드 퀸의 추임력을 발휘하기에는 가장 좋은 여건의 편성은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경주 흐름에서 어느 정도 될 수 있을지는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부산 7경주는요. 편성상 한 수 위의 전력으로 평가가 됩니다. 3번 아이언 워리어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화면에서 지난 금요일 적중 내역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는 부산 8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600m 혼합 4등급 10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후반부 승리의 분수령이 될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 8경주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방점을 찍어 드릴 텐데요. 이미 동거리 검증을 받은 전력이 있고 늘어난 거리 유리한 마필 한두에게 우선 관심이 갑니다. 바로 7번 말리부별입니다. 중장거리에서 더욱 빛을 발할 말리부 문해점합니다. 직전 경주 드디어 포텐을 터뜨리며 첫 승을 달성했습니다. 당시 2300m 단거리 레이스에서 스피드가 보강되며 외산 경합 레이스를 펼치면서도 직선에서 월등한 기량으로 1300m 첫 승을 달성한 마필이에요. 이번 경주 외곽의 10번 이 터프 그린이 이 선행으로 보이는데 10번 이 터프 그린을 보내놓고 바로 2선에서 스피드도 강화된 가운데 2선에서 유리하게 전개 응수가 가능하겠으며 이 늘어난 거리에서 더욱더 한 발 더 써줄 말이 이 7번 말리부 별이 되겠습니다. 7번 말리부 별을 중심권의 마필로 강조를 드리겠고요. 10번 터프 그린이 최근에 5연속 입상의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게이트 유불리에 관계없이 발군의 승하 스피드를 바탕으로 언제나 선행 강공 작전에 주의하고 있고요. 이번에 별정 B형 조건이기 때문에 원래 48의 레이팅에서는 57의 부중을 받아야 되는데 앞말 감량 혜택 2kg에다가 3세마 0.5kg 감량까지 54.5의 아주 유리한 부담 중량 혜택까지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경주 여건이 좋고 또한 최근에 연투의 상승세 여기서도 선행이죠. 10번 이 터프 그린이 되겠습니다. 안쪽 1번 알파킹 이지가 작년 12월 30일 데뷔전에서는 몇 발로 경주를 망쳤지만 직경 경주 역시 진입 불량으로 출발 심사 처분을 받았습니다만 발주가 어느 정도 매끄러워진 가운데 3선 외곽 돌고도 직선 늦추입. 당시 이제 말리부 별과 함께 뛰었던 편성에서 막판에 탄력적인 걸음을 선보였던 말입니다. 타이밍이 늦었습니다만 직전에도 끝걸음에 여러 개 너무나 좋았고요. 이번에 게이트 안쪽 늘어난 1600m 거리 직선 한 발 역습이 가능한 1번 이 알파킹 이지가 되겠고요. 여기에 6번 치프 리더가 2월 1일 날 1600m 우승 전력인데 직전에는 코너 4개짜리 1800m 출전에 발주가 매끄러지 못한 가운데 훔이 쳐져 늦은 스퍼트로 아쉬움을 보였습니다만 이번에 적정거리 1600m 출전하는 6번 치프 리더 역시 앞말 2kg 감량 혜택까지 6번 치프 리더까지 추천드립니다. 민병철의 방송 추천 8경주는요. 중장거리 빛을 발할 혈통이죠. 늘어난 거리 더욱더 유리한 7번 말리부 별을 중심으로 말씀드린 이 3두 도전 세력에서 정확하게 옥석을 가려드리겠습니다. 네, 명쾌한 해설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하고요. 저 역시도 보는 시각은 비슷합니다. 7번 말리부별은 성장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고요. 직전도 잘 뛰었지만 이번에도 빠른 마필은 2두바퀴 바깥쪽에 포진되지 않아서 그 마필들이 넘어선다 할지라도 선두권 경합은 불가피해서 가장 유리한 것은 말리부별이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겠죠. 다 좋습니다. 근데 선행권은 무조건 이 마필이라고 단정 짓는 부분은 조금 염두가 돼서 저는 이 마필을 꼭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아요. 8번마 어메이징 탑빛이죠. 19조 마필인데다가 1400m에서도 선두권 스피드를 보이면서 입상한 경력도 있고요. 큰 병력 없이 휴양 다녀와서 두 번째 경주였던 직전의 경주도 굉장히 발군의 순간 스피드와 중속으로 선두권을 장악해냈습니다. 거의 직선 구간 와서 약간 여력감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휴양을 감안을 하고 마필의 기본 그 변화를 감안을 하면 많이 뛰었다고 평가를 해요. 터프 그린이란 마필이 다 좋은데 지금 외선으로 밀려 있다는 점, 앞말이라는 점, 직전 1600에서 분명히 여력감은 크지 않았다는 점에서 8번마 어메이징 탑핏이 레이스 주도권을 가져가 버리면 오히려 이 마필이 버틸 가능성도 열어둘 필요가 있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마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은 앞선 선두권을 누가 장악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 10번 터프 그린이 게이트 외곽 조건도 전혀 분류할 것이 없어 보입니다. 과거 11번 외곽 게이트에서도 단거리지만 이 선행 강공 작전으로 우승을 차지했던 전력이 있고요. 상대적 비교를 할 때 8번 어메이징 탑핏은 직전에 외곽에서 이제 선행을 받아내는 조건에서 다수간 힘 소진이 있었고 오버를 했죠. 그러면 막판에 무너지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정말 원사이드하게 편하게 선행을 받아내고 압박 없는 선행 조건에서 이 8번 어메이징 탑핏은 가능해 보이고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별정 B형 조건에 원래 57의 부중을 받아야 될 이 10번 터프 그린이 앞말 2kg 감량에다가 이제 3세마 0.5kg 감량. 원래 받을 부담 중량보다 이 별정 B형 조건에서 2.5kg나 감량받았기 때문에 경주 여건상 훨씬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선두권 장악은 10번 이 터프 그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여기서는 1승 기대치가 높아 보이는 말로 평가합니다.
네, 두 분 위원님들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MC의 방송 추천 경주 좋은 결과 기원하면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언급 안 해주신 말들 중에선 4번마 영광 빅토리 정도가 마지막으로 이 편성에서 빈틈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말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미 4등급에서 1월 4일에 우승을 거둔 말입니다. 직전 경주는 좀 아쉽게 완전히 안쪽에 갇혀서 모래 맞으면서 뒤로 확 밀려버리면서 경주를 그냥 망쳤습니다. 1월 4일 경주에서 우승할 당시에도 어느 정도 외곽으로 심소모하면서도 모래 피해서 외곽 전개를 해서 우승을 거뒀는데 직전엔 안쪽에 갇히면서 방법이 없었는데 이번에 조성호 기수로 기수 교체했고 그 부분을 잘 알고 이번에 다시 도전하는 만큼 충분히 이 4등급에서 우승한 그런 모습 다시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판단인데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전개가 잘 풀려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깔려야 되는 마필 이 4번 영광 빅토리가 되겠죠. 직전에 모래 맞고 좀 원하는 레이스 펼쳐 보이지 못했는데 어떤 전개가 그러니까 이번 경주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최근 실전 변화 기대치와 또한 중장거리에서 통할 만한 이 7번 말리부 별이나 1번 알파킹 이지가 있고 전개 유리한 이 10번 터프 그린 제각각 확실하게 특성이 있는 마필들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전개가 잘 풀려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붙는 4번 영광 빅토리는 이 편성에서는 다소간 전력 평가를 할 때 제가 이제 말씀드린 선순위 마필보다는 약간 좀 떨어지지 않는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민병철의 방송 추천 8경주는요. 직전에 폭발적인 상승세를 이번에 늘어난 거리에서도 다시금 재확인시켜줄 7번 말리부 별을 중심으로 당일 도전권 최선 압축된 모습으로 최강의 환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부산 9경주고요. 경주거리 1300m, 국산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역시 5등급 무대에서 4등급 무대에서 꾸준하게 능력을 보이는 말도 몇 두가 눈에 띄는 가운데 승급전 나서는 폭발적인 상승세의 마필에게 상당히 관심이 가는 그런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단거리 레이스인 만큼 또한 전개 양상도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경주가 되겠는데요. 그 모든 부분 종합해서 지금부터 최성진 의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의 방송 추천 경주는 부산 9경주로 선정했습니다. 이번 경주는 성장세가 매우 눈에 띄는 잠재력 좋은 말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추천 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믿고 추천드릴 중심마는 6번마 영성 에이스입니다. 11월 달에 뉴랜전드가 출전하는 편성부터 직전 성산사이먼 편성까지 계속된 강편성을 좀 불운하게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모습을 보여준 말입니다. 직전에 입상했던 경주에서 우승했던 성산사이먼이라는 말은 직전 4등급 승급전에서도 바로 압도적인 우승을 거둘 만큼 굉장히 능력이 있었던 말인 만큼 계속 강한 편성을 만났다라는 판단인데 이후에 가벼운 감기 증상 치료한 후에 훈련 관찰 시에 더욱 힘이 차가는 성장세가 두드러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행 선입 자유로운 주행 습성까지 갖춘 경주 경력에 비해서는 굉장히 주행 습성이 차분한 말로 판단이 됩니다. 경합 예상되는 이번 경주인 만큼 직선에서 추입할 수 있는 편성까지 만난 말로 판단하는 만큼 중심마로 강조드리겠습니다. 도전할 수 있는 말은 스피드가 좋은 선행형 말들인데 최근 꾸준한 모습의 외곽에 있는 8번 오션 피닉스부터 안쪽에 3번 영광의 시대, 9번 아르카디아까지 눈에 띄는 말들입니다. 모두 스피드가 좋아서 앞선에서 자리만 잘 잡을 경우에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말들인데 물론 이번 경주 선행은 1번 퀸더킨이 나설 가능성이 높지만 버티기가 쉽지 않아 보이고 제가 언급드린 이 스피드 좋은 선행형 말들은 꼭 선행을 나서야만 가능한 말이 아닙니다. 8번 오션 피닉스와 3번 영광의 시대 이미 선입으로도 직전에도 가능성 있는 모습 보여줬고 9번 아르카디아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서두르다가 무너졌지만 경남 도민일보배 대상 경주에서조차도 선입 전개로 굉장히 가능성 높은 경쟁력 높은 모습 이미 보여줬습니다. 정리하면 성장세가 두드러지는 차분한 전개 외 뒷심파리까지 가능한 6번 영성 에이스를 중심으로 나머지 언급드린 스피드 좋은 말들 현장 컨디션까지 잘 반영을 해서 최선의 결과를 노려보는 추천 경주입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좋은 결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영성 에이스 2차 승급이지만 잠재력 자체 높게 평가해야 된다는 부분까지 동의하고요.
뭐 영광의 시대와 이제 오션 피닉스 아르카디아까지 모두 가치 있게 평가해야 된다는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영광의 시대도 오션 피닉스도 아르카디아도 더군다나 1번마 퀸더킹까지도 모두 앞말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경합에 좀 약한 모습들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선두권이 아예 싸우면서 몰락할 가능성도 열어둘 필요는 있다라고 봐요. 그렇게 봤을 때는 오히려 선취권에서 빠른 페이스도 잘 견뎌내고 있는 5번마 강한 질주의 역습 자체는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는 판단인데요. 강한 질주 같은 경우는 직전에 승급전이 이제 좀 가벼웠던 다습주로 조건에서 너무 페이스가 빠르게 진행이 돼서 약간 처져서 좀 아쉬웠을 뿐 주폭 자체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차분하게 평소에 일반적인 주로의 조건이라면 레이스run도 잘 따라가는 강한 질주 역습은 여기서 분명히 평가를 해야 된다는 판단인데 5번 강한 질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5번 강한 질주 같은 경우는 분명히 현 등급에서까지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높은 말로 저 역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경주 편성에서 저는 이제 6번 영성 에이스라는 말이 워낙 좀 눈에 띄는 말로 판단이 되고 이 말이 선행말을 보내놓고 따라가다 직선에서 역전할 거라고 저는 구도를 읽고 있기 때문에 5번 강한 질주 같은 경우는 6번에 비해서는 좀 후순위로 따라서 선행형 말들이 모두 무너져야지만 6번과 동반 입상이 가능한데 5번 강한 질주는 그런 면에서 착순 이상 까지는 가능한 말로 저 역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정말 훈련 상태가 현장에서 최상이 아닌 이상은 그 정도 입상까지는 좀 쉽지 않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연달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이두의 마필 우선적으로 높은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6번 영성 에이스, 8번 오션 피닉스 당일 많은 주목을 받을 두 마필의 조합이 되겠는데요. 뭐 여타의 마필 늘 일격갈 수 있는 말 복병 전략도 몇 두가 있어 보여요. 바로 외곽 10번 매직 스트리트입니다. 그동안 흐름 빠른 단거리 레이스에서 전개 쳐지지 않고 선행 조건도 경험해봤고 따라가는 조건에서도 단거리 몇 차례 입상이 있었습니다. 직전에 승급전 최외곽 게이트 배정. 자, 다소 이제 외곽을 돌고 무리한 전개 운영 속에 큰 착차 없이 1과 4분의 1마 신차 3착이었어요. 4착이었습니다. 자, 이번 경주 직전보다는 앞선 선두권 레이스 흐름 비등하게 빠르게는 흘러가겠습니다만 편성 자체는 직전과 보다는 해볼 만하다라고 평가가 되는데요. 요 10번 매직 스트리트 최성진 의원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10번 매직 스트리트가 직전에 선입 전개로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여준 부분은 높이 평가합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주행습성이 확고하게 좀 자리 잡았다라고 판단이 되지 않고 있고 또 아무래도 지금까지 좋은 성적을 보였던 전개는 그래도 선행 전개였고 직전 경주는 분명히 탄력상은 충분히 입상을 거둘 만한 탄력이었는데 결국 막판에 힘이 굉장히 무뎌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 거리까지 늘어난 상황에서 과연 선취입 전개로 선입전 따라가는 전개로 어느 정도까지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을지 앞으로 분명히 더 잘 띄워줄 말이라는 부분은 동의하고 이번 경주를 검증의 무대로 보고 있습니다. 네,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부산 구경주는요. 자, 승급전 무대에서도 유리한 경주 여건 감량 혜택이 돋보이죠. 계속해서 연투 이어갈 6번 영성 에이스를 중심으로 공략해드린다고 합니다. 이 도전권들, 네, 선두 빠른 하이페이스 구도에 충분히 적응 능력을 배양할 마필, 이번에 의지 강하고 컨디션까지 향상된 마필 엄선해서 추천드린다고 합니다.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부산 구경주 당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10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800m 혼합 2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2등급 무대에서 좀 정체기가 길었습니다만 최근에 뚜렷하게 실전 변화, 컨디션 회복한 말도 있고요. 이번에 승급전 나서는 역시 상승세의 승급마에게도 관심이 갑니다. 자, 2등급의 장거리 1800m 레이스 10경주는요. 백동일 의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후반부 10경주는 제가 확실하게 정리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12마리 그중에서도 능력 성장세 보일 수 있는 마필들,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 마필들은 분명히 드러났고요. 현대급 기복 보이는 마필들은 아직은 좀 기다려야 될 마필들 몇 두 눈에 띄고 있고요. 그중 이번 경주 가장 돋보이는 마필은 바로 7번 아메리칸 파워가 되겠죠. 워낙에 주폭이 좋은 모습으로 데뷔 때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던 전력이고 원래 19조의 마필이었죠. 19조에서 매번 좋은 성적 속에서 2017년도에서는 컵마일과 우선 더비에서 3위권에 연속 3위를 차지할 만큼 잠재력 자체는 입증받았던 전력입니다. 그 이상의 변화가 없던 모습 속에서 이제 단기 휴양을 갔었고 그 기간 동안 19조에서 10조로의 이적이 있었죠. 공백 이후 3전 만에 입상을 거뒀는데 열악감이 상당했어요. 차분하게 내측, 물론 안쪽에 좀 진로가 많이 열리게
밀리게 되면서 상대보다 편한 전개이긴 했지만 상대의 이제 흐름과 운영을 상관을 해봐도 열악감 자체는 상당했습니다. 이제는 완연한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고 상대도 강하지 않은 이번 경주까지는 7번 아메리칸 파워의 회복세는 가장 눈에 띈다 평가해야 될 것 같고요. 안쪽 1번마 어피어 굿맨 그리고 4번마 브라이트 스타 2번마 무한열정의 회복세가 기대가 됩니다. 1번 어피어 굿맨 같은 경우에는 데뷔 초에는 결정력이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던 전력인데 최근에 빠른 스피드뿐만 아니라 근성까지도 좋아진 모습으로 4연속 입상을 거두고 있어요. 더군다나 선행뿐만 아니라 따라가는 전개에서까지도 무거운 부준까지 극복해내면서 지금 승급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만 1번 게이트죠. 어피오 균면의 지금의 모습에서 1번 게이트면 단독 선행도 가능하고요. 설령 선행을 못 간다 할지라도 2선에서의 운영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 1번 어피오 균면 좀 더 높게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4번마 브라이트 스타란 마필도 최근에 연이었던 대상 경주들 고전은 아쉽습니다. 하지만 이 마필 역시도 2017년도만 할지라도 뭐 오크스나 제주 도지사비에서 연속 준우승을 차지할 만큼 준적이었어요. 직전의 경주도 초반에 이제 나오는 과정에서 뒷발이 미끄러지면서 발주를 받다 보니까 운영에 미스가 있었지만 빠른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 스피드 존스 한번 브라이트 스타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고요. 이번만 무한열정의 기본기도 여유가 좋습니다. 이마필 역시 직전 선입가담 이후에 충분히 좀 더 보여줄 걸음이 있었습니다만 코너에서 상대 방해 때문에 양옆에 있는 마필들의 방해 때문에 하마터면 기수가 낙마를 할 뻔했어요. 그 부분을 감안을 하면 분명히 더 뛰어줄 모습, 최근의 모습 대비 분명히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 무한열정이기 때문에 좋아지고 있는 이번 무한열정의 최적 전개도 관심이 필요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번에 구도에서는요. 완연한 회복세, 마방 이적 기후 다시 한번 힘을 발휘하고 있는 7번마 아메리칸 파워를 좀 더 강조드리는 오늘의 경주입니다. 네, 백동일 위원의 좋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 중심마부터 후착마들 중에 좀 일치하는 부분이 역시나 많은 경주로 판단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우선 중심마 7번 아메리칸 파워의 회복세, 선입후의 뒷신발이 저 역시 중심마로서 완전히 동의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무한열정 같은 경우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직전 4코너에서 충돌하면서 탄력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방해를 받았던 부분 감안하면 이번에 선행 편성 만난 만큼 충분히 앞선에서 가능성 높은 모습 보여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복병으로는 10번 파크맨이라는 말도 도전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액턴파크 자마답게 늘어난 거리 그리고 5세 접어들어서 더욱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절정의 기량 보여주고 있는 최근의 모습이라면 이번 경주는 더욱 좋은 추임력 발휘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5번 흐뭇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이번 경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이미 2등급 장거리 경주에서 우승까지 경험이 있는 능력은 검증된 말입니다. 최근 컨디션이 계속 좀 좋아지는 듯 하더니 또 저하되는 모습, 계속 좀 확실하게 살아나지 못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경주 앞둔 훈련 모습 분명히 저는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회복세 눈에 띄는 데다가 아직 5세 말 더 뛰어줄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5번 흐뭇의 회복세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흐뭇 같은 경우에는 최성인 의원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맨날 나올 때마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흐뭇 뭐 직전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흐뭇 계속 말씀해 주신 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아직까지 훈련이 좋아지고 있다는 점에 뿐만 아니라 운영을 편하게 풀어내는데도 불구하고 열감이 안 나와요. 그 이전도 그랬었고 직전엔 더군다나 내척에서 최적의 선입 작전을 펼쳤음에도 열악감이 안 나온 데다가 이번 레이스도 이마필의 선두권 장악을 해낼 수 있는 레이스도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저는 좀 더 변화를 올 때까지는 흐뭇을 좀 기다리는 마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10경주의 편성 구도를 보면요. 과거 3세마 시절의 3간마 경주 그리고 오크스 및 제주도지사배 대상 경주에서 경쟁력을 선보였던 이 7번 아메리칸 파워는 직전에 재기량을 100% 회복한 모습으로 우승을 차지했던 만큼 역전의 용사 중에서는 이 7번 이 아메리칸 파워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요. 4번 브라이스타도 안말 대상 경주에서 경쟁력을 보였던 두 번의 입상 전력이 있죠. 이제는 회복 타이밍에 도래했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여기에 두 마리 이제 승급마 1번 어퓨 군면을 말씀해 주셨고 6번 신계벽도 있죠. 직전에 비가 왔고 불량지로 컨디션에서 중위권에서 전기를 펼쳐내며 모래 맞고도 막판까지 아주 좋은 근성으로 월등한 기량으로 우승을 했고 이번에 3.5km 감량 혜택이 있고요. 여기에 11번 썬더플라이도 작년 상반기 공백 이후에 복귀 10월과 11월에 그 이후에 계속해서 연투를 이어가다가 최근 두 번의 경주는 2등급 강편성 속에서 다소 아쉬운 착승권으로 평가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1800m 거리 첫 도전에 나서지만 코너링 미숙함도 없고 충분히 늘어난 거리에서도 요 11번 썬더플라이 기대치가 있어 보이는데 백동일 의원요 11번 썬더플라이 어떻게 평가하세요?
6번마 신계백은 저 역시도 승급전이지만 지금 계속 좋아지고 있는 데다가 이제 곱게 따라가면서 작전을 잘 펼치고 있어서 차라리 6번 신계백은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11번 썬더플라이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합니다. 이제 구조 마필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마필인 것은 맞는데 이 마필이 직전 최근에 두 번의 경주가 레이스가 약간은 빨라졌다 하더라도 가지고 있는 탄력을 못 보여주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 마필이 1400 이상의 거리는 뛰어본 적이 아직은 없습니다. 최근에 흐름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데다가 1600 이상, 1600도 경험하지 못한 썬더플라이가 한 번에 1800을 극복하기에는 더군다나 외선에서 한 번쯤의 검증은 좀 필요한 전력으로 분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부산 10경주는요. 재기에 성공한 말이죠. 바로 7번 아메리칸 파워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략까지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11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200m 혼합 3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금요일 라스트 경주는 제가 해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돈의 카오스와도 같은 상당히 어려운 레이스로 예측이 되고요. 최근에 주목받은 그런 그 부분보다 훨씬 더 좋은 능력으로 이변을 발생했던 말들이 이번에 상당수 출전합니다. 상당히 난타전 양상이 될 11경주가 되겠는데요. 일단 전개성으로 보면은 3번 이 스팟이 직전의 승급전에서도 자 1200m 거리 여유있게 1승 우승했던 전력이고 요 편성에서도 3번 스팟은 선행 강공 작전이 유력시가 됩니다. 여기 4번 게임체인저가 있습니다. 자, 이 말이 작년 8월 달에 야간 경마 타이밍에 마지막 경주에서 출발 때는 요동으로 발주가 매끄럽지 못한 가운데 좀 아쉬움이 있었고 자, 이후에 바로 10월 26일 날 이 거세를 단행했습니다. 오랜 공백이 있었죠. 직전에 1월 20일 날 오랜만에 복귀전에서 1400m를 출전해서 발주가 상당히 안정화된 가운데 출발 후 추돌 여파가 있었지만 외선미로 경합성 레이스를 펼쳤고 긴 구간 상당히 경합을 펼치면서도 막판까지 제법 끈기 있는 걸음을 선보였습니다. 거세 후 첫 출전, 공백 후 출전을 감안했을 때 1400m 거리 긴 구간 경합에도 제법 선전을 펼쳤는데 이번에 자 게이트 안쪽 배정에 자 정상주기 왔고요. 과거 선두력에도 상당히 강점을 지녔던 말이죠. 요 편성에서는 3번 스팟이 나가고 4번 게임 체인저가 바로 2선에서 가장 유리하게 전개 응수가 가능합니다. 김어수 기수의 200승 여기서 달성하지 않을까요? 4번 게임 체인저를 우승까지 가능한 마필로 강조드려 봅니다. 8번 제도약의 반석이 2017년 5월 달에 골절로 인해서 수술을 받았고 오랜 공백이 있었죠. 이후에 복귀 전 차츰차츰 전력 회복세를 보이더니 최근에 연전연승을 거두며 그야말로 제도약에 성공한 말이죠. 이번에 승급전 무대에서도 이 8번 제도약의 반석에 선정이 가능해 보이고 2번 당대의 거함이 자 직전 경주 게이트 외곽 조건에 출발 후 출혈 여파가 있었습니다만 좀 더 적극적으로 중선위권 가담을 했고 코너에서 내측 들어와서 상당히 모래를 안 맞고 전개를 아주 기가 막히게 풀어냈어요. 종반에 결정력을 우수하게 발휘했는데 어부질이 입상이 아니라 직전에 정말 자력 입상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번 재도전 가능한 2번 당대 거함까지 추천드립니다. 네, 결국 부산 라스트 11경주는요. 정상주기 쾌조의 컨디션 거리 내렸고 안쪽 게이트 배정 4번 게임 체인저를 중심으로 말씀드린 3두 도전 세력 정리해 드립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어려운 경주인 것 같습니다. 보는 시각 자체나 보는 판단 자체, 전개까지 그리는 부분이 조금은 달라 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8번 제도역의 반석이 데뷔 초에는 선행이 아니면 안 됐던 마필이 이제 습성이 변해가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데다가 최근에 뛰었던 경주 운영 보시면 계속 발주에서 부딪히고 나오거나 뭐 좋지 못했던 모습에서 선전을 해줬었고 직전에 정상적인 발주를 받아내자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서 승급전이지만 좀 더 잠재력에서는 좀 더 높이 평가를 하고 있고요. 뭐 3번 스팟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저는 6번만 도쿄블루가 골절 때문에 휴양이 길었지만 이 마필이 정말 스피드만큼은 1200 거리까지 끌릴 만큼 여유가 좋은 전력이라서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인 마필로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7번만 아이스레그만 짧게 여쭤볼게요. 아이스레그 같은 경우에는 흐름에 구애받지 않고 자기 탄력을 충분히 보여주는 전력인데 8월 19일에는 조상범 기수가 너무 느슨한 운영을 해서 좀 아쉬웠다고 평가를 합니다. 오른다리가 잠부상에 보여서 9월 9일 날 출전 제외되고 의도적인 휴양을 다녀왔는데 제광과 훈련 당시에는 마필 상태가 빠릿한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를 해요. 자유전개 이점을 가지고 있는 7번 아이스레그 회복 가능성 충분하다고 평가를 합니다. 7번 아이스레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저도 외연을 넓히면은 이번 마지막 경주가 상당히 어려운 난타전이기 때문에 이 5번째 마필로 저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7번 아이언레이건은 작년 8월 19일 날 3착을 했을 때 왼 뒷다리 편자가 빠진 상황에서 경주를 치루었죠. 자, 한마디로 왼쪽 신발 벗고 뛰은 건데 철가상 등의 잡다한 병력 이후 지난 2월 16일 날 주행 심사 시 건재한 면모 보였습니다. 자, 선두력도 강점이 있고 빠른 하이페이스 단거리 충분한 경쟁력이 있는데 다만 이제 공백 이후의 출전이기 때문에 당일 컨디션 체크가 좀 필요한 그런 전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 저는 언급해 주신 말들 중에서 스팟에 다시 한번 선행 버티기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중심마로 강조드리고 싶고 직전 경주 믿음에 부응해줬던 당대거함도 충분히 다시 한번 도전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게임 체인저 같은 경우 MC께서 가장 강조해 주신 말인데 역시나 좋아진 만큼 선입부 뒷신발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개인적으로 5번 쇼트스톱 직전 경주 굉장한 복병마였는데 이 말이 직전 경주 입상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직전 경주 워낙 앞둔 훈련 모습이 좋았습니다. 추천을 드렸던 말인데 현장에서 고민 끝에 추천을 제외하면서 매우 아쉬움을 남겼던 말. 직전 경주 우연이 아니었기 때문에 훈련 상태 여전히 좋은 만큼 다시 도전 가능하다고 판단하는데 추천해서 배제하신 이유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제가 재작년 5월인가요? 그때 이변으로 기록됐던 그 경주 2착을 했을 때 그때 강력하게 추천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에 자 이제 1년 6개월인가 만에 이제 직전에 입상을 했다라는 거죠. 저는 좀 우연으로 봅니다. 물론 내재 능력 무시할 건 안 되지만 직전 경주는 이제 스팟이 이끄는 페이스에서 앞선의 스팟만 살아남고요. 나머지 2선이 완전히 다 무너졌어요. 상대적으로 중후미에서 참고 한 발 썼던 이 5번 쇼트스톱이 직선에서 빠른 스퍼트로 2선의 마필들을 제쳐내고 입상을 했죠. 하지만 이번에는 선두권도 촘촘하고 2선도 탄탄합니다. 2선 몰락의 가능성이 없어 보이기에 5번 셔틀스톱은 연투까지 바라보기에는 어렵지 않은가 싶습니다. 네, 부산의 라스트 11경주는요. 거리 내렸고 경주 여건이 매우 좋아졌습니다. 바로 4번 게임 체인저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략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힘차게 달려온 3월 2주차 금요 부산 경마 해설 방송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그 결과를 보면요, 물론 그 뛰기 전에 결과를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측하는 어떤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빗나갈 때가 많아요. 제가 이제 오늘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던 혼돈 속의 카오스 이론이 정말 잘 적용되고 있다라고 보는데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결과를 도출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그 변수, 근거, 이론이 있습니다만 자, 그런 부분들을요. 상황에 따라서 정말 잘 적용을 하셔야겠고요. 어떤 그 한 가지에 꽂힌 시각으로 너무 이렇게 경마를 바라보시는 것보다는 광범위하게 여러 가지로 광범위한 그런 그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을 하신다라면은 최근에 경마 어려운 흐름에도 충분히 대처하시고 좋은 성과를 거두시리라 의심치 않습니다. 네, 저희는 더욱더 열심히 준비해서 내일 토요 경마 해설 방송에서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